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저 어제 큰 눈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우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이런 포럼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우리 같이 참여하는 유튜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이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평생교육실장님이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시민협업팀장님이신 황석연 서기관님께서 하실 예정인데 황석연 서기관님은 개인적인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서 미리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저희가 송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이시자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하고 계시는 세계시민성교육원장님이신 이성 원장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먼저 이제 오늘 이세정 실장님이 발표 평화의 길목 양구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세정 실장님은 지금 이제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치시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단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세정 실장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세정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런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된 정책도 소개를 해드리고 양구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타 지역의 사례들을 나중에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정책 현황,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 현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만들어가는 도시 사업을 위한 과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정책 현황입니다. 우선 평생학습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개인의 자아 실현,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도시 정책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공동체 운동이자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학습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학습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전체 17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시군구가 226개 시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77.4%가 이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고요. 이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교육부에서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20년 차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8개 시군구가 신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아마도 약간 비슷한 그 개수로 시군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강원도의 평생학습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이제 전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75개 시군구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강원도에서는 현재 그 전체 18개 시군 중에 10개의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5개 평생학습 도시 중에 강원도 지역은 6.9%를 차지하기 때문에 66%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잠깐 그 PPT 내용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빨간색으로 이제 색깔을 칠해 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삼척시하고 화천군을 시작으로 2007년도엔 강릉시, 횡성군 이렇게 쭉 지정이 되어 와서 올해에는 원주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강원도에서도 50% 이상의 학습도시가 지정이 되었지만 전국의 퍼센트로 본다면 이미 77% 이상 그리고 80%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평생학습도시가 조금 더 미진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지역의 특성하고 지역의 수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이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이나 어떤 특성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또한 지역에서는 이런 개개인의 그런 그 평생학습이 증진되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인프라를 강화해서 주민의 지역 학습의 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크게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특히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크게 목표로 어떤 정책의 사업의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고요. 하나는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입니다. 사실 양구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평생학습 도시로 진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지정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또한 유네스코 국제학습도시 국제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은 신규 학습도시로 진입하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여서 그 기지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의 특화된 모형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을 잘 마련하기 위한 부분을 안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학습형 일자리라든지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역 특화 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평생학습 특화 모형에는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역의 재직자 연계, 그리고 지역 학교와 연계된 부분, 지역 대학과 네트워크하는 부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형 제시된 모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 자율 설정 모형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기본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올해 신규 평생학습 도시가 8개 지정된 것을 추가해서 17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학습도시로 지정돼서 각각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지정된 그런 평생학습 도시들이 각각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17개 기초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주민들이
가까이 얼마나 근처에서 그 평생학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를 지정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35개가 지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학습자 만족도, 참여 만족도를 보시면 90점이 이미 2017년부터 넘어서 굉장히 학습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주요 성과에서 사회환원 활동 참여율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요 정책 지표로 이렇게 설정해서 그 정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서 그 참여한 그 학습 성과를 지역에 다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학습 재능 기부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부분을 이제 사회 환원 활동이라고 저희가 명명 짓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평생학습 도시보다 기존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훨씬 높고요. 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 전체 사회 환원 활동 참여율은 전체 한 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창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일자리를 포함하여서 그 지역에서 파트타임이 됐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재능 기부도 좋고 아니면 소액의 봉사활동이라도 내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만드는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2.5개라는 그 2017년도 개수에서 2019년에서는 124개로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이 지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연결이 되고 내가 배운 것을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입니다. 아직 양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 평가는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지정 평가는 무엇이냐면은 평생학습도시로 진입한 다음에 3년이 지난 성과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3년 동안의 추진 실적을 다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적이 우수했을 때는 우수한 시상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학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체계를 가지고 나가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만큼 특화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결국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재지정 평가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42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가 처음 시작이 됐고, 모든 평가 대상의 시군구 학습도시들이 재지정 평가에 통과를 잘 하였습니다. 이 재지정 평가는 이제 추진 체계면이라든지 사업 운영과 사업 성과 면에서 10개 분야를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의 우수 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도 이제 서울 은평구를 비롯해서 5개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프로그램에 운영된 현황을 보면은 문화예술,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점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치단체별로 특징을 볼 때는 부산, 세종, 전남에서는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서는 직업능력 향상교육 쪽이 핵심 취지로 많이 운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모니터가 꺼져서 제가 PPT가 안 보입니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가치를 살펴보면은 단체별로 전반적으로 지적 성장 호기심 충족이 이 참여 가치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참여 가치로서 건강과 보건위생, 치매 예방 이쪽을 굉장히 참여 가치로 높게 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에서는 시간 활용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얼마나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더니요. 평균 100점 중에 79.5점을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고 그런 포인트를 주셨고 참여한 주민들의 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는 84.4점, 세종 81.6점, 전남 80.2점 순으로 나타나서 강원도에서 가장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높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도시 추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비단 이제 양구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되겠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평생학습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은 90% 이상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대면 교육 위주로 그리고 대면 집합식 모임, 학습 모임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상반기에는 사실 저희가 지역 평생학습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90% 이상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습관이 열지 못했고 주민센터가 다 닫았고 그리고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모두 다 닫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도 물론 휴관이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평생학습이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필수가 된 온라인 평생학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역 평생학습의 상황은 온라인 평생학습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라는 게 지역마다 모두 다른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도 결국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이 혼합된 그런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지만 강사 그리고 학습자 면에서도 준비되는 상황이 분명히 체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평생학습에서는 기획자만 잘 기획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학습자가 온라인 평생학습을 받아들여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기회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지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저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나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대문구에서도 모든 대면 교육관이나 학습센터가 문을 닫았고 그 강사들의 굉장히 또 온라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같이 함께 고려를 했는데요. 우선 비대면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뿐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상에서의 온라인 동아리 활동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학습은 개별 학습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컨텐츠를 조금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 여성 40대, 50대 학습자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었다면 만약에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세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 기획을 변경을 해서 가정 평생학습으로의 체계를 변환하고 내용도 바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온오프 병행학습의 지원은 당연히 가져갔고요. 여기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났던 문제가 디지털 격차였습니다. 특히 원래도 교육 취약계층이었던 대상들은 디지털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교육 소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고려해야 돼서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떻게든 그 교육 소외 계층이 온라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컨텐츠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지원이 됐고요. 특히 평생학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독서, 공연과 같은 다양한 유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사업을 함께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 정책을 만들고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다양한 지역들이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평생학습, 여기저기서 모두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한테 맞는 평생학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시군 그리고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그 주요 정책을 찾아보고 우리 학습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연결고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역의 문제를 평생학습 도시 정책으로 풀어내서 연결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 산업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 환경 문제 등을 평생학습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양구군의 현안을 평생학습 도시로 연결하는 부분을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강원도와 양구군의 인구학적 현안을 한번 보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105개의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구 감소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정주 의식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인구 댐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또 양구군의 세대를 분석을 해봤을 때 만 679세대 중에 세대당 인구가 2.1명입니다. 연령별 분포의 특징을 봤을 때는 50대,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30대, 40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인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특이한 부분이 1인 세대가 4,968세대로 전체 세대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양구군에서는 1인 세대가 굉장히 1인 가구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인구에 대한 어떤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책 사업이나 도 단위 사업 이런 부분과 연계한 평생학습 사업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구군의 특색 사업과 인구학적 특성과 연결된 사업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본다면은 양구군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특색 사업을 한 5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강원 양구 펀치볼 하늘길 조성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광과 연결된 평생학습
평생 교육과 연결된 프로그램 사업을 특화 사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양구는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권 보전 지역과 연계된 특화 사업,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접경지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 경제, 그리고 평화 지역과 관련된 특색 사업, 그리고 특히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복무군인 대상 민군 연계 사업,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양구군에서 추진해오던 평생학습 사업 중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정중앙 문해학당에 대한 더 확대 개편이라든지, 이 부분이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기초 능력을 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양구 군민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킬 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구군의 현안 문제를 평생학습 도시로 바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태 말씀드렸던 지역 소멸에 대한을 평생학습 도시 정책과 연결해서 해법을 찾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대응 정책을 인구 유입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이나 환경, 가족, 의료, 교육, 보육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평생학습 도시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모두 정책으로 교육을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어떤 복지의 대상, 프로그램 참여의 대상에서 지역 주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 참여로 시작은 하지만 지역 공동체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 일을 통해서 평생학습 수혜자인 동시에 지역 활동가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구군만 하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적고 외부에서 평생학습 전문 인력이라든지 외부 강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을 학습의 요구가 있고 참여의 의지가 있는 국민을 학습 활동가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학습의 지역 주민과 어울리고 지역 주민의 학습 모임을 만들고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지원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덧붙여서 국가의 주요 추진 정책과 평생학습 도시 양구군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 소외계층 대상 문해교육 사업이라든지 생활문해교육, 이것은 생활문해교육을 포함합니다. 아니면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서 학습 누적을 관리하고 학습을 설계하는 부분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K-무크를 통해서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 정책 시책 사업과도 함께 연계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잘 만들어가는 도시 사업을 위한 과제를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만들어가기 위한 학습도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계획과 운영 특화,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모니터링 확산, 이렇게 용어로서는 교육학적으로 참 많이 보는 용어입니다만, 이게 저희 학습도시 정책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반영이 돼서 동력을 갖고 추진돼야 될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타 학습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인데요. 큰 그림과 세밀화를 함께 고려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중장기 계획 아래 1년마다의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의 큰 틀 아래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을 연결을 시키고 또 그 부서의 계획을 연결을 시키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책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과 작은 그림, 그리고 세부 단위의 사업 계획까지
하나의 도식으로 연결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유목화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시민 중심의 은평형 시민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3년간의 일관되고 짜임새 있게 사업을 내용을 추진한 바 있고 중장기 계획과 그 해 당해년도 시행 계획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방식 네트워크입니다. 혼자 사업하지 않도록 조력자와 조력기관과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평생교육사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평생교육계나 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 자체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플랫폼 사업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의 컨텐츠들은 각 타 부서나 타 시정 목표와 연결된 정책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안팎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활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민간 네트워크를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평생학습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국비, 시도비,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주 그리고 유관기관과 다 연계를 해서 이 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냈고요. 특히 예를 들어 저희 사업에서는 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노후 공간을 재정비한 다음에 저희 사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간의 네트워크도 가져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특화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많은 도시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만의 것으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사업의 특성화 특화 전략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평생학습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인 송파 교육 모델로서 송파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송파구에 있는 구민들의 연령대별 그리고 특성별로 다 나눠서 모든 주민이 송파쌤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특히 여기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평생학습 체계를 미리 마련을 해서 올해는 굉장히 이 부분을 더 시기적절하게 탄탄하게 가져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모든 도시들이 그 평생학습 도시 특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요. 양구군에서도 양구군의 특화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학적 특성 아니면 접경지대와 연결되어 있는 지리학적 특성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양구군에서 시책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타부서에서 하겠죠. 물론 그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교육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느 사업이든 안 들어가는 꼭지가 없는데요. 그런 시책 사업의 교육인 부분들은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풀어내는 부분을 한번 정책으로 풀어내봐 주십시오. 다음으로 운영특화에서 사업의 특성화 특화 전략의 타 시도의 특색 사업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시들이 올해 신규 학습 도시들의 어떤 특화 사업들인데요. 물론 이게 특화냐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특성이나 지역의 여건을 굉장히 발굴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 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학습 브랜드에서 동대문 평생학습 쇼핑몰 디러닝몰을 구축을 했고요. 대구 남구는 남구의 구석구석 길 따라 이어지는 평생학습 이런 부분으로 테마를 가져갔습니다. 안성시는 원래도 안성의 장터가 유명했었기 때문에 장인과 장터 그래서 학습과 장인이 북적대는 평생학습 안성 장터를 만드는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18% 이상이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의 특성에 맞는 학습 내용의 특화와 동네방네 학습 공간을 발굴하는 부분을 가져갔고요. 강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이자 군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과 혁신도시로 인한 직장인 야간 주말 특화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반디가 워낙 유명해서 그 공부하고 일하는 그 학습 반디라는 부분으로 평생학습 활동과 양성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농산촌 약선자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 산업과 특화된 어떤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학부모를 학습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제의 환경교육이랑 그리고 관광 분야의 특성화,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을 특화 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의 부분인데요. 학습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이 부분은 학습 기회학 때부터 학습을 확산을 시키는 부분까지, 그리고 피드백 받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계획에서부터 학습 사업의 선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과 마을, 지역으로부터 학습 성과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연제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계획 자체에서 이 성과 환류와 기회 확산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근거리 학습 공간 사업을 주요 테마로 잡아서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을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확산하는 부분을 가져가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이렇게 평가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사업 계획서에도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가져가고 있지만 사업의 목표와 모니터링 그 환류 결과 분석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부터 모니터링 환류 체계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서 끝까지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을 가져가셔야 될 뿐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도 이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습자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추후에 끝날 때에도 이 학습자 모집에서 학습자의 그런 교육 후 활동까지 관리를 체계화하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평생학습도시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추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추후에 그런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